최염은 기주총학군 동무성현 출신으로 어렸을 때는 공부보다는 무예를 숭상하여 검술을 좋아했지만 23살 때부터 논어와 한시를 읽으며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고 29살이 되던 해에는 명사인 정현을 찾아가 그의 밑에서 학문을 닦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현의 밑에 들어간 지 1년도 안 되어 서주의 황건적들이 청주 지역으로 넘어와 북해군을 공격해 점령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기에 정현은 최염 등의 학생들을 이끌고 청주 동래군 불기현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런데 불기현은 식량이 부족한 곳이라 먹을 음식을 구할 수 없었고 이에 정현은 할 수 없이 모든 교육을 중단하고 학생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라 명합니다. 그래서 최염은 집으로 돌아가려 하였으나 황건적 때문에 서쪽에 있는 집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이에 그는 청주, 서주, 연주, 예주의 외곽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수춘 지역까지 내려온 다음 장강과 대호를 구경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집을 떠나 유랑을 하던 최염은 4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뒤에도 비파를 연주하고 책을 읽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합니다. 최염은 원소의 초빙을 받아 그의 휘하로 들어갔는데 물론 최염의 능력이 나쁘진 않았겠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최염은 뛰어난 명성을 가졌다거나 엄청난 활약을 했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최염이 원소에게 직접 등용된 건 아마 스승인 정현의 덕을 봤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최염의 스승인 정현은 후한말을 대표하는 명사로 그 공융도 정현을 매우 존경하여 정현이 자신의 집을 찾아오면 신발을 질질 끌며 문까지 나와 영접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원소도 정현을 매우 존경하였기에 그를 초청하며 큰 연회를 베풀었고 정현이 가장 늦게 도착하였으나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소는 표를 올려 정현을 좌중낭장으로 삼아 자신의 밑에 두려 하였으나 정현은 모두 거절했다고 하니 원소 입장에서는 지푸라기 잡는 심경으로 정현의 제자들이라도 등용하려 했거나 아니면 정현이 자신 대신에 제자들을 추천하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해봅니다. 최염이 원소군 병사들의 상태를 보니 그들은 극도로 교만하고 난폭하였고 약탈을 위해서라면 남의 무덤도 파헤치는 만행을 저질렀기에 최염은 원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원소에게 옛말에 병사들이 평상시에 가르침을 받지 않고 무기를 날카롭게 하지 않는다면 비록 은나라 탕왕이나 주나라 무왕 같은 성왕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데리고는 승리할 수 없다는 말이 있으니 장군께서는 병사들이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만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길에는 시체를 거두어주는 사람이 없어 유골이 드러나 있고 백성들은 은덕을 입지 못하고 있으니 응당 9년에 칙령을 내려 유골과 썩은 시체를 묻어주어 장군의 인자한 마음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조언을 했다 합니다. 이후 원소가 여양에서 병사들을 훈련시킨 다음 연진에 주둔시키며 조조와 전쟁을 치르려 하자 최염은 이를 반대하며 천자께서 호창에 계시고 백성들은 장군께서 천자를 도와 순종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니 변방 지역을 지키면서 직무를 보고함으로써 구현의 안정을 취하는 것만 못합니다 라고 간언하였으나 원소는 최염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알다시피 원소는 관도에서 조조에게 크게 패배한 뒤 병사해버렸고 원소의 세력은 장남 원담과 막내 원상을 필두로 한 두 파벌로 나뉘게 되었는데 원담과 원상 둘 다 서로 최염을 얻기 위해 경쟁하고 다투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염은 병에 걸렸다는 핑계를 대고 둘의 요청을 모두 거절하였기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나 진림 등이 도와줬기에 사면되었다고 합니다. 조조는 원소의 아들들을 모조리 격파하고 기주를 평정한 뒤 최염을 등용하여 별가종사로 임명하였고 여러 신하들 앞에서 최염에게 어제 기주의 호적을 조사해보니 병사를 30만 명이나 징집할 수 있다고 하오. 그러니 이제부터 기주를 대주라 부르는 것이 어떻소? 라고 말하며 농을 던집니다. 그러나 최염은 정색하며 지금 천하는 나뉘어 무너졌고 구주는 갈기갈기 찢겨졌으며 두 원시 형제는 서로 다투고 있고 죽은 기주 백성들의 뼈가 들판에 드러나 있는데도 명공이 인솔하는 천자의 군대가 인의를 행하며 앞장서서 진군하고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한다는 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징집할 병사들의 수를 조사하고 오직 이 일만을 최우선으로 하시니 이 어찌 기주의 백성들이 명공에게 바라는 것이겠습니까? 라고 일갈하였고, 이에 조조는 뻘쭘해하며 최염에게 자신을 일깨워줘서 고맙다고 했다 합니다. 그런데 당시 그곳에 있던 신하들은 조조가 한 성가라는 것을 알았기에 모두 고개를 떨구고 얼굴이 창백해졌다고 하니 여기서 우리는 최염의 땅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염은 조조뿐만이 아니라 조조의 아들인 조비도 꾸짖었는데, 조조는 병주 지역을 정벌하며 아들인 조비에게 업을 맡긴 뒤 최염에게 보좌를 명했으나 조비는 자신의 책무를 다하기는커녕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옥과 수레를 사냥용으로 바꿀 정도로 사냥에 빠져 그의 머릿속은 짐승을 쫓는 것으로만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염은 조비에게 글을 올려 제발 좀 정신을 차리라고 했고, 이에 조비는 전날에 나는 그대의 좋은 충고를 받았고 여러 차례 나에게 고매한 이치를 나타내어 나로 하여금 사냥용 물품들을 파괴하게 했고 말 탈 때 입는 옷도 버리게 만들었소. 지금 이후로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한다면 다시 그대의 충고를 받겠소. 라고 답장하며 최염의 말을 따랐다고 합니다. 조조는 승상의 자리에 오른 뒤 최염에게 봉조의 관직을 제수하며, 그대는 청렴한 백의의 품격이 있고 사어의 강직함이 있으며 욕심 많은 사람들도 그대의 명성을 사모해 청렴하게 되었고, 장사는 그대의 명예를 숭상하여 떨쳐 일어났으니 이는 시대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다 라고 말했다 합니다. 그리하여 최염은 봉조의 속관이 된 모계와 함께 관리 선발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관리를 선발하는 데 있어 충의와 청렴을 최우선으로 두었기에 그들이 채용한 사람들은 모두 청렴하고 정직한 인물들이었다고 하며, 이로 인해 절약을 숭상하는 풍조가 생겨 당시 사람들은 사치스러운 수레와 의복을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선현행장에 따르면 최염은 위나라 정권이 처음 세워졌을 때 인재를 평가하는 일을 했는데 공평하고 깨끗하게 일을 처리했으므로 10년 동안이나 그 일을 계속했다고 하며, 그가 문무를 겸비한 수많은 인재들을 제대로 선발하자 조정은 다시 위엄을 갖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조조는 후계자 자리를 놓고 조비와 조식 사이에서 갈등을 하며 수많은 신하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묻고 다니기도 하고 은밀히 봉인된 문서를 여러 사람들에게 보내 자문을 구하기도 했다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하들은 조비와 조식 둘 중 누가 조조의 후계자가 될지 몰랐기에 자신이 누구를 지지했는지가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아 봉인된 문서로 답장을 했으나, 오직 최염만은 봉인되지 않은 문서로 답장하며 제가 듣건대 춘추의 뜻에 의하면 세자를 세울 경우에는 맏아들로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오관장은 애정이 깊고 효성스러운 데다 총명함으로 후계를 이어야만 합니다. 저 최염은 죽음을 각오하고 이것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했다 합니다. 그런데 최염이 더 대단한 것은 자신의 형이 조식의 장인이었기 때문에 최염 입장에서는 조식이 조조의 후계자가 되는 것이 더 이득이었지만 그는 정통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비를 지지했던 것입니다. 이에 조조는 최염의 공명정대함을 존중하고 감탄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최염은 옳은 말만 하며 정도를 걷는 스타일이었던 데다 음성과 자태의 기품이 있었고 눈썹은 시원스럽게 퍼져 있었으며 두 문은 맑고 수염의 길이가 녹잔하되어 더욱 위엄이 있어 겉모습에서도 고수를 풍겼기에 평소 조정의 대신들은 그를 우러러 보았고 조조조차도 최염을 존경하며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일찍이 최염은 거록 출신 양훈이라는 사람을 추천하였는데, 양훈은 능력은 부족했지만 청렴하고 성실하여 도의를 지켰기 때문에 조조는 예를 갖추어 그를 초빙했다고 합니다. 이후 조조가 위왕의 자리에 오르자 양훈은 표를 올려 조조의 공적과 정벌의 노고를 칭송하고 성덕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 중 일부가 양훈이 조조에게 아첨을 했다고 비웃으며 양훈 같은 인물을 추천한 최염은 관리를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합니다. 이에 최염은 양훈에게서 표의 초고를 받아보고는 양훈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에 담긴 최염의 의도는 사람들이 내용의 뜻을 알아보려 하지도 않고
비난하고 우습기만 좋아하는 것을 비판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조조에게 최염의 편지가 현 시대를 무시하고 조조를 원망하고 비방하고 있다는 자문을 하였고, 여기에 넘어가 버린 조조는 매우 분노하며 속담에 여자를 낳을 뿐이라는 말이 있는데, 뿐이라는 것은 좋은 말이 아니다. 게다가 반드시 변화해야만 하는 시대요라는 말이 뜻하는 의미도 겸손하지 못하다 라고 말했다 합니다. 그리고는 최염에게 형벌을 내려 역소에서 자비를 하는 노예로 만들어버렸으나, 최염은 굴하지 않고 평온한 얼굴로 자신의 책무를 다했기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조조는 더욱 분노하여 최염은 형벌을 받았는데도 집에 빈객들을 통하게 하여 그의 문 앞은 마치 장사하는 사람의 집과 같다. 게다가 그는 규룡과 같은 수염을 기른 채로 빈객들의 얼굴을 직시하니 마치 노여워하는 것 같다 라고 말한 뒤 최염에게 자살을 명했기에 최염은 조조의 명에 따라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최염의 벗이었던 공선방과 송계가 일찍 죽자 최염은 그들의 아들들을 위로해주고 자기 아들처럼 보살폈다고 하니, 이처럼 최염은 의리가 두터운 인물이었습니다. 최염은 사람을 보는 안목이 뛰어났다고 하는데, 그의 사촌 동생인 최림은 젊어서 명성이 없었고 친족들 모두 그를 무시했으나 오직 최염만이 그를 귀하게 여기며, 최림은 대기만성형의 사람이니 결국에는 시문한 곳까지 이를 것이다 라고 평가했고, 실제로 훗날 최림은 사공의 자리에 올랐으며 죽은 뒤에는 효후라는 시호까지 하사받을 정도로 잘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솔레와 노육이 처음 군부로 들어왔을 때 최염은 그들을 보고는, 솔레는 성격이 밝고 강인하여 결단력이 있고, 노육은 청렴하고 사리에 밝은 데다 자신의 재능을 끊임없이 연마하니 모두 삼공의 재능을 가진 인물들이다 라고 평가했다고 하며, 이들은 최염의 예상대로 관직이 삼공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또한 최염은 사마이의 형인 사마랑과 친하게 지냈는데, 사마이가 송년이 되자 최염은 사마랑에게 당신의 동생은 총명하고 성실하며 강직하고 결단력이 있어 아마 나중에는 당신의 재능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합니다. 위략에 따르면 조의 시절 최림은 진군과 함께 기주 출신 인물들에 대한 토론을 하게 되어 자신의 사촌 형인 최염이 기주를 대표하는 인물이라 주장했는데, 진군은 최염의 지혜가 자신의 몸을 보존할 정도가 아니었으니 대단하지 않다고 폄하했다 합니다. 그러자 최림은 진군에게 대장부는 뜻하지 않게 일을 당할 수 있는 법이니 경들과 같은 사람들이 어찌 귀하게 여길만 하겠는가 라고 말했다 합니다. 최염은 사마 가문과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은 위나라에 이어 진나라 시절에도 중용된 것으로 보이며, 최염의 증손자인 최비는 서진이 멸망한 뒤 고구려로 망명을 갔다고 합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열전 최염편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